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들어가겠습니다. 88쪽. 자, 우리 역시 이거 전에 항상 잡았던 책이 한번 잡아보면 이 정비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한데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환지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환지 방식. 그래서 그쪽이랑 이제 비교해서 비슷한 절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땅 주는 것이고 여기는 건물 주는 것이라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저쪽이 새로 개발하는 곳이라면 정비사업은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던 곳을 전제로 해서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일단 정비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합니다. 이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 개발법은 없는 얘기죠. 여기서는 옛날에 개발이 돼 있던 곳이 너무 많은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 와서 정비사업을 여러 개 해야 될 때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여기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 기본계획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정비계획 수립할 때가 되면은 이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정비계획 수립도 한 사람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비를 입안하는 사람이 입안만 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주고 결정을 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뭐 계획 다음에 구역 나누는 순서는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입안 결정이 나눠져 있고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라면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중에서 역시 조합이 곳이 정비조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 파트였고요.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를 받게 됐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권을 사업 시행권 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관리처분계획이 글쎄 환지계획과 달리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기 때문에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하기 전에 신청하는 그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분양 통지입니다.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분양 통지 및 공고. 요걸 통해서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준 그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 이후에 이제 공사 시에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권리 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정하고 있는, 그리고 사후조서 등기가 나오는. 지금 여기서 요 기본계획과 요것만 저쪽에는 없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 똑같고.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은 저쪽 개발계획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정비구역은 개발구역이랑 시행자는 시행자, 저쪽 조합은 이쪽 조합, 그쪽 실시계획과 시행계획,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 환지처분과 관리정고시, 이렇게 이제 서로 순서 같은. 이건 여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정비보고서 행정청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개발법에서는 주로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근데 그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에서 대도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라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똑같은 도중개사보다 상대로 작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시장의수 구청장이 한다. 그쪽이 시도사급인 지정권자가 보통이라면 여기는 시장의수 구청장, 상대로 작은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 정비법의 행정청이라면은 뭐 이반권자에다 여기다 써놓지만 이제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랑 정비 구역 지정권자 요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요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지자치도 시장, 군수만 해도 아예 기본계획 수립 안 하는 거죠. 특광시장이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 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지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고, 이반권자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제가 이렇게 써놨던, 그냥 구청장 등은 여기서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청장이라는 게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서 부르겠다 해서 부르는 것이라 그냥 그거 혹시 또 헷갈리지 말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다른 데서 그냥 구청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에요. 나머지 둘을 좀 따르게 가지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나머지는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상대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항상 지방일과 관련된 것은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본인이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본인이 정비계획 위반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구역지정까지 다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시에서는 시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위반 결정 나눠놨지만 의미도 없죠. 뭐 사실 모든 걸 시장이 하니까. 군에서는 군수만 여기 없을 뿐이지 군수가 있다면 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자치자치는 원래 그 사람이에요.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시장수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차이가 나잖아. 보통 작은 일이라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존재하는 건 이 둘밖에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장이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만 해놓고 다시 특별시장 등에게 구역정을 요청하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주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또 구청장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한다면 서울시장이 하는 건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이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해당 구에서 이렇게 좀 틀을 잡아두시고 이 정비사업이 개발사업과 항상 똑같은 문제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만 이게 내용도 많고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정비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기 때문이죠. 정비사업이 셋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 세 가지 사업을 항상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 방법과 시행자 등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뭐 이 세 가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보통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고 보통의 정비사업이지만 여기서 특수한 게 개선사업이고 여기에 비해서 작은 게 재건축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자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크게는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두 가지 환경을 정비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이미 개발정비사라 주상공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주상공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은 도전 녹지만 안 되지 모든 지역에서 다 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주상공에서만 주로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웬만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제일 많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에서 오래된 상가나 공장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주거환경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재개발 사업 두 가지가 있고 재건축이 두 가지 있고 재건축은 하나만 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 할 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게 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잖아요. 도시환경 정비라고 하는 게 주거환경이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가, 공장 정비해 주는 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많이 하는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통 특수한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환경 정비하는 것에도 재개발에 속하는 주거환경이라면 우리 두 가지 기준 갖고 이거를 따지죠. 그죠? 정비 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하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밀집되냐. 그 정도 갖고 따지잖아. 어떻게 돼요? 망가진 거, 열악 밀집. 기반설이 열악, 노원설이 밀집한 이런 곳에서 정비사업하는 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거 두 가지인데 개선사업이 왜 특수하냐? 하나는 달동네라서 고칠 게 여기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특수한. 이 달동네가 바로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 그곳은 어떻게 생겼느냐? 기반설이 극히하라. 달동네 극히하게 극히 노블랑 호출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이 말이 들어가죠.
또 하나는 왜 특수하냐? 반쪽 사업이라 특수한. 이렇게 쓰기 뭐 하더라면 원래는 둘 다 고쳐주는 건데 집과 정비가 둘 다 고쳐주는 건데 비록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전제로 합니다만 정비 기반설 등만 정비 기반시설이 됐든 공동 이용시설이 됐든 정비 기반설 등만 손댄다는 점이 특수한 거예요. 여기선 정비 기반설만 고쳐지 주택 등 건축물은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쪽이라 특수한 겁니다. 둘 다 고쳐주는 게 보통인데 다 보통인데 여기만큼은 정비 기반설만 손댄다는 점에서 그래서 특수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성격인데요. 재건축은 주관경인데 양호 밀집이죠. 양호 밀집. 열악, 양호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밀집도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밀집돼 있다는 걸 따로 얘기를 해요. 공동주택에 밀집돼 있다라고. 그래서 재건축은 개발보다는 훨씬 작은 다시 건축하는 데서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니까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 강남에서 그 아파트 재건축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 자체는 공동주택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만 둘러싸고 있는 도로 등 기반설은 재개발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물론 아파트가 있어도 뭐 재개발 이렇게 나오면 재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하는 게 재건축이라는 얘기고 재건축이 제일 문제 있는 사업이라 주로 예외는 여기서 인정을 많이 합니다. 예외 인정을 많이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봐주시라고 했던. 그래서 정비구역 뜻이 그렇게 나와 있고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땅이 정비구역이고요. 정비 사업을 글쎄 이게 출제 수준을 떠나서 세 개를 해놓은 게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달라지는 걸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까지. 정비 사업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다음에 사업 세 가지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제가 그대로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워할 것 같아 이제 그죠?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쓸까 말까 고민했던 거야 이게. 근데 아직도 나는 이게 지겹지가 않고 아직도 이게 참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게 신선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고 이게 또 봐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느껴져야지. 노후불량 건축물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면 이제 이것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이거는. 이건 제가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 숫자만 좀 구별하셔야 할 걸 했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보지 말고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제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많아야 이것이 뭐 밀집 정도에 따라서 그 정비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대충 보세요. 대충 잘 내지도 않고 내봤자 멀쩡해 보이지 않으니까 숫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요. 훼손 멸실됐다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데 노후불량으로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런 식으로 2번에 보면 다 뭐 2번에 1번, 2번, 3번에 1번, 2번 읽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이거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 3번에 나오는 숫자 3번에 3번 해당 건축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해서 보수 보완되는 비용이 보수 공비가 철거 후 새로운 건축을 건설해 드는 비용보다 즉 철거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자, 요거는 이제 그 건물을 한 40년까지 쓰면은 최선을 다해서 쓴다고 보고 그러니까 건물 수명을 40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건물 수명을 40년을 보고 건물 수명이 40년이다. 건물 죽기까지 쓰는 거, 건물이 죽을 때까지 쓰는 거, 죽을 사자 그죠?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던. 그래서 그 건축을 준공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해서는
망가지는 거 고쳐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수보험비가 들어갈 겁니다. 40년까지 쓰기엔 보수보험비라 뭐를 비교하느냐? 차라리 이거를 부셔버리고 새로 짓자. 아까 유지할 때가 보수보험이 들잖아요. 없애버리면 철거비가 들고 새 건물 지으면 신축비가 들어갑니다. 이거 합친 철거 신축비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클 것으로. 그러면 이때는 정비사업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러면 이때는. 응? 오히려 보수모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은 뭐하러 헌 건물을 돈을 더 많이 써가면서 계속 그거를 쓰겠습니까? 돈 적게 들여서 새 건물 이용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건 노블리스에 해당돼서 정비사업 할 수 있게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모가 정비사업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근데 이것과 달리 4번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노화된 건축물 이런 얘기가 있다면 다음에 하나 1번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보험에서 초래 전환 기간이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비용 분석할 때는 건물 수명을 40년으로 봤던 건데 요거는 건물 수명을 보는 게 아니고 미관 제외한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블리스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잖아요. 근데 4번, 5번은 별표 하나가 돼 있을 정도로 아까 보던데 이게 더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인데 4번, 5번 서로 구별하는 거. 정비 기반 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을 구별하는. 정비 기반설은 기반설의 한 종류예요. 우리 배웠던 국기업에서 배웠던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반설을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비 기반설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등을 공동구 그 밖에 열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이게 우리 배웠던 다 기반설에서 일부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면 공동이용설과 달리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우리 정비법과 관련된 즉 정비사업이 뭐 거기서 주거생활하는 거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랑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기반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도로 같은 거 이게 이제 기반설이 주로 열악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도로 생활 속의 도로 학세 도로지 뭐 철도처럼 이렇게 큰 것들 아니잖아. 생활 속의 도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이것도 오래된 건 녹물로 하고 피곤하잖아. 그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또 요새는 항상 강조되는 그 산책하는 공원 같은 거 공원도 생활의 질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원 공용 주차장 주차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생활 속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라면 당연히 국교부산 그 공동구 여기는 뭐 상하수도 뭐 통신시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 공동구 아니면 열이나 가스 공급시설 이런 거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아래 5번과 구별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기타, 영의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는데 제가 밑줄 거는 부분은 법에서 얘기하는 것만 밑줄을 거놨어요. 지금까지 둘을 구별하는 90% 이상의 문제는 이 밑줄을 건 것만으로 다 해결됐는데 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0에서 해당을 갖고 한 문제를 이렇게 이제 그 0에까지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밑줄 건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놀이터나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상상해 보시면 돼. 상상해 보시면 돼. 이거는 기반설이 아니고 해당 주민만 쓰는 거예요. 해당 주민만.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이터 같은 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그 놀이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 놀이터는 그 아파트 주민 애들 주민만이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와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로처럼 뭐 행정청이 따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자기네 돈 갖고 아파트를 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 마을 주민만 써야지. 이거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그 마을 사람만 쓴다 그랬죠? 공동작업장 그 공동작업장 쓰게 정해진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나왔으면 항상 아파트 단지 뭐 애들 것만 있나? 그 경로당 같은 거 있죠? 경로당은 어디 들어가요? 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아니면은 정비기반설이에요?
그런 것들 다 그렇지 뭐. 예. 그게 이제 영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에 의한 것 중에서는 괄호 속에 뭐 공동으로 사용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으로 사는 걸 전제로 해 있는 거예요. 전제로 돼 있는 거. 아파트 내도 그 화장실이 뭐 개인적으로 설치된 거 말고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거 있죠? 그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냈던 게 타가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을 가지고 문제를 냈었죠. 아니 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마찬가지. 타가서 이런 노유자 시설은 예를 들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 아파트 내 타가수다. 그럼 그 해당 주민들 애들만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경로당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게 공동요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 써놓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르게 내가잖아. 유치원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제외됨을 주의하라. 요거 하나 냈던 거죠. 뭐. 지금까지는 하여튼 주민 공동요소이 아닌 것 하면 이제 그중에 기반서를 하나 집어넣어 찾게 하는 것인데 요거는 같은 주민 공동설 내에서 아닌 걸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근데 옛날에는 유치원에 항상 그 노유자실에 들어갔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바뀌어서 이 유치원이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소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빠졌던 거예요. 지금 유치원은 정식 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낮은 학생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일 낮은 급의 학생들이 유딩이라 그랬잖아. 유딩이라고. 제가 초등 밑에 유딩이 있다고. 유치원이 학교도 하면서 했던 거. 어린이집과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공적인 지원을 엄청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부터 6번의 토지 등 소유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것도 별표 2개나 해놨잖아. 나에게 써먹기 위해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신탁에 따르면 당연히 위탁자가 소유자고요. 그건 그 얘기고.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만, 정비부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것도 재건축 따로, 나머지 따로 이렇게 재건축 위주로 예외니까. 1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라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또는이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까지입니다.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가 수십 년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까지만 사실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뭐 사용성이 못하게 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고 지상권자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이제 제일 많은 피해를 봤죠. 장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자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방금 이번에 재건축이라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1번이랑. 미시니까 소유자 중에서도 건축물에다가 그 부속 건축물의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토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안 들어갑니다. 지상권자는 아예 아니고 이게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우리 공동주택의 권리 형태는 공동체라는 건물과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부속 토지, 대지 지분 있지 않습니까? 부속 토지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기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할 필요 없다. 제일 좋게 인정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뭐 조합원이 이런 거 따질 때 또 써먹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개념 정확히 하시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면 토지주택공사 집안서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니까 별거 아니고 이렇게 용어였습니다. 자 이제 기본기술과 정비구역 지정 들어가면 하나하나 그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요거는 이제 국무와 관련된 계획부터 써놨는데 요거 전에 정비 기본 방침도 있습니다. 방침도 있는데 왜 그 방침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살짝 소개만 해드리면은 말 그대로 방침이니까 계획이 아니고 방침이라 행정청 내부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요거 따라오라고 방침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 해당 정비구역의 주민들의 어떤 권리만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 구속하지도 않고 행정청이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방침이라 요거는 기본계획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만든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요건 국장만이 만듭니다. 항상 내부 방침은 아래 행정청을 따르게 하려면 맨 위 행정청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국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국장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라. 그러니까 이 기본 방침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기본계획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수립을 한 방침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국장이 한다는 점은 차이점이고 여기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보시면 뭐 이제 기본계획 방향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정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이 여기에 따르겠죠. 이제 이게 기본 방침이라는 거예요. 네, 기본 방침. 국장이 한다는 것만 제가 해놨잖아요. 국장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도 있었지만 정비기본계획부터 들어가면 이런 기본계획이 이제 직접 정비기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가 이제 주민회주로 이제 관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은 특광자치자치도 시장까지만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될 행정청이잖아. 왜 특광시장에서 군수만 수립을 안 하느냐. 군은 기본계획 수립해야 될 정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그 전에 개발이 많이 됐다면 벌써 어느 정도 인구되면 시로 승격하기 때문에 시로 승격했을 것이다. 군에선 기본계획 필요 없고 바로 이제 개별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바로 수립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아니에요. 특강 시장까지죠. 이 사람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똑같아. 아까 방침과. 그래서 이렇게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게 특이한 건데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외 보시면 이제 이거는 아까 시 이상이 만든다라고 했는데 보통 시에서는 기본 도지사가 괜찮다라면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적어도 대도시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시중에서는 대도시 아닌 시라면은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라면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 때 비록 이 사람이 만들지만 이 절차에서는 보통 시장만 도지사 통제를 받아요. 대도시 이상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를 제외한 보통의 시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문제를 가끔 냈습니다만 따로 낼 게 별로 없어요. 양가로 일반학교 내는 건 당연히 벌써 냈고 똑같이 자꾸 못 내기 때문에 절차 중에서 나온다면 이제 절차를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 절차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정비계획 위반 절차랑 비슷합니다. 계획 수립하는 원리는 계획 수립하기 전에 또 의견 듣는 거, 의견 듣고 협의심의 거치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그 차이점이지만 살짝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먼저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이번처럼 지방 의견도 듣는 거 앞에서 했던 계획과 비슷하잖아. 주민 의견 들을 때 기본계획 수립하나 변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듣습니다. 앞에서 제가 도시군 관리기획 등을 할 때도 거기서 문제 많이 낼 때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기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 오히려 여기서는 따로 낼 게 너무 없으니까 공람 기간까지 읽어드리잖아. 이 공람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듣거든요.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으면 돼요. 주민 의견을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지방 의견 보세요. 위에 공람과 함께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공람과 함께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방 의견은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한 뒤로 6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지방의회에게 의견을 묻게 되면 지방에는 60일 내에 답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요 부분에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는 거 그 정도만. 60일 내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한다는 것은 이따 정비계획과 똑같거든요. 정비계획 위반과 차이라는 점이 기본계획에서는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듣는다. 나중에 정비계획에서는 30일 이상 공람한다. 이제 그 차이 때문에 그것만 좀 살짝 해보시고 60일은 똑같습니다. 여기 넘겨보세요. 이제 협의심의가 나오잖아. 협의심의가. 의견 들었으면 협의심의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이 협의심의에서 A, B번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A번 달라지는 건데 이 구조가 글쎄 앞에서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 세우는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특광 대도시 시장까지는 본인이 위반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을 본인이 다 거쳐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장 군수라면 시장 허수가 위반한 걸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이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제 군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서 시장은 도지사 통제를 받아요. 대도시장은 혼자 하면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A번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만약에 수립을 한다라면 대도시장 이상이 수립을 한다라면 본인이 협의심을 거치라는 거예요. 국장 승인 안 받으니까 본인이 협의심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보통의 시장이 수립한다라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을 거치겠지. 협의심을 거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시장에 보내면 시장이 공고를 하면 이런 식의 구조 똑같습니다. 그쪽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계획 세울 때도 우리 자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한데 이제 차이 나는 것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양거 4번에 그러면은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변경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에서 대로 하라. 고시 후에 국장에게 보고하는 건 이제 누가 만들었지는 국장에게 보고는 해야 돼요. 국장이 그 기본계획 방향 정하는 기본계획 내용은 좀 알고 있으라고 보고는 해줍니다. 국장에게.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항상 기본계획 내용은 정비계획 내용과 좀 약간 차이를 아시면 되는데 그것도 잘 내는 파트는 아니죠. 여기도 반응 낼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내용을 묻는다면은 하더라도 뭐 날았다는 건 느낌 잡되 9번, 10번이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고 11번도 밑줄 그는 게 혹시 한다면 정비계획과 좀 차이점으로 좀 살짝 보시라고 해놨어요. 다른 것들은 일일이 어떻게 다 보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1번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는 계획 기간 이런 것, 정비사업 계획 기간,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 이런 건 당연히 여기 들어갈 텐데 9번, 10번 보세요. 9번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게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잖아.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정구역을 대충 어디쯤으로 할 것이다.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정비 예정구역 얘기가 여기 들어간다면 정비구역의 뭐 면적, 위치,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는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정비 예정구역이 기본계획 들어간다면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는 정비계획이 들어가겠지. 정비계획 내용에 이 정비계획이 개발계획과 비슷하니까 우리 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세울 때가 구역의 위치, 면적부터 해서 관련된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터 잡아서 구역 지정하잖아. 그럼 여기서 구역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여기에 터 잡아서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제가 이걸 차이점 위주로 보시라고 할 때도 다 볼 수는 없는데 여기가 예정구역이 나온다라면 여기 정비계획 내용에서는 예정구역이 아니고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겠죠. 차이점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글쎄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본계획 내용에서는 단계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각각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단계별로 어떤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속에는 괄호 속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겠죠. 각각의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비계획부터 수립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돼야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지 이것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정해진 각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그때 정비계획 위반 절차를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순서를 정해놓으면.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의 밀도 계획이 들어가.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의 밀도 계획이 그냥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만 나오면은 정비계획 내용이야. 정비계획 내용. 우리 정비계획은 이제 해당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풀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지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간다 봐요. 그런데 같은 건폐율 용적률이더라도 밀도 계획이 들어가면 여기 내용이 되고 참 이런 걸 내면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피곤해지는 건데 밀도가 들어가면 여기 내용이고 밀도가 빠지면 정비계획 내용이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풀어줄지 거기에 대한 계획인데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밀도 계획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 사업하는 데서 건축물의 전체적인 그 밀집된 밀도 방향 정도를 정하는 거죠.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 건폐율 용적률 계획이 아니고 밀도 계획이라. 아이고 12번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12번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안정이 빠졌다. 그럼 세입자 주거 대책이 되죠? 세입자 주거 대책 이렇게 하면 이건 정비계획 내용이야. 안정이 들어가면 여기 기본계획 내용이고. 그러니까 세입자 주거 대책하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주거 대책이 되는 것이라 정비계획 내용이 되는데 안정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머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 괜히 이거에서 혼란스럽다라면 괜히 할 필요 없어요. 예?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것 같고서 지금 이거는 제가 어려울 것까지 지금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 그건 알아서 좀 하시라 이거예요. 요걸 배우니까 더 혼란스러워져요? 아니면 혼란이 안 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밀도, 저거 안정, 요 얘기 들어가면 기본계획인데 요 말이 빠지면 정비계획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실 분만 하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 끝났으면 정비계획 2반 들어갑니다. 2반은 보통의 행정청인 자치시, 자치도, 시장은수, 구청장 등 요 보통의 이제 행정청이 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놨던 거. 요거를 더 줄인다라면 이제 이하 시장은수 등이라 부르겠다고 시장은수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해도 좋고 시장은수 등이라고 해도 좋고 주로 정비법에서는 이제 대부분 행정청이 요 사람들 시장은수 등이 되는 거예요. 이 위반거자 포함해서. 요 사람이 정비를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사람이 위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아래 2번 절차 보세요. 아까랑 차이점. 1번의 정비를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결국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며칠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30일 이상. 아까는 14일 기본계획 14일고 차이점 여기는 30일 이상. 그 아래 지방의 의견 듣는 건 똑같아요. 60일에 의견 제시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차이점만 좀 체크를 딱 해두시고 차이점으로서.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계획 위반과 구역지정 구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잖아. 작은 일이라. 그럼 이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서 그냥 위반 결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위반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구역 지정까지 이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특별시, 광역시 하는 거 두 가지, 나머지는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 나는. 이번에 특별시, 광역시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즉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는 거 위반만 하고 본인이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라. 그러면은 신청하면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 파트에서 이 사람이 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라 이렇게 나가겠죠. 지금 여기 신청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이 구조 여기서 헷갈리면 그냥 아까 여기 써놓은 이거 가지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양가로 4번의 정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안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안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낸 적은 없는데 넘어가시고 양가로 5번 재건축 정비 위반에는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양가로 5번의 재건축 정비 위반에 대한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은 일단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재건축 정비 위반과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예요. 재건축에 대한 예외.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서는 이거 안전진단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안전진단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했던 것이라래요. 아파트처럼 큰 건물을 재건축할 때 요게 이제 바로 새거 뭐 얼마죠? 되지도 않은 거 이거 위험도 없는데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할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필요했던 것이라 그 영향받아 지금도 재건축 정비 위반할 때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 아니고요. 방금 1번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 사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위반과 관련해서 하니까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가 실시해야 되지만 요청에 의한 경우나 이 중에서도 요청 당사자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일단 비용 부담 문제는 이게 위반과 관련해서 위반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인 위반권자가 내는 게 당연히 법조문상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데 당사자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내야 될 것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예외 규정이란 말이에요.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 안전진단 해야 되는 경우가 기억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억번이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예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 어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다면 그 시기가 도래하면 재건축 정비계획부터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 관련해서 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이제 시장에서 그냥 무조건 이때가 되면 하는 것이고 니은번은 당사자가 요청해서 할 때, 요청해서 할 때가 재건축 사업 하고 싶은 사람을 일단 재건축 정비계획이 먼저 위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반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반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로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소개도 안 해놨어요. 일정한 경우로서 일정한 소유자, 관련되는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만 요청이 가능하냐? 10분의 1이라는 것 정도를 보시라고 살짝 그것만 해놨죠. 뭐 우리 정비법상 동의요건 중에서 제일 작은 동의요건이에요. 이게 10분의 1 이상 동의. 그러니까 뭐 때가 돼서 그 정비계획의 안전진단 요청하는 것 정도는 제일 가벼운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충분하다. 뭐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그 방가로 2번은 뭐 그 재실시를 얘기하는데 됐고요. 방가로 3번 보세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그래서 1번의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할 때 얘기해요.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조그만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큰 건축물이 이제 재건축을 할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의 건축물이 큰 건축물 아닙니까?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 외에 단지 내에는 부대복리설이 함께 있다 그랬죠? 부대복리설까지 다 단지 내 것은 다 하게 되죠. 그 대신 만약에
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이다. 예외적으로 단지 밖에 있는 단독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밖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의 안전지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겠죠. 뭐 저도 안 하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5가지 중에서도 뭐 미음번의 그 D급, E급 뭐 요거 하나만 있지 나머지는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번의 정비 이방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 붕괴 이 얘기 나오면 그냥 할 필요도 없죠. 뭐. 자, 우리 단지 내 건축물인데 이미 주택이 붕괴됐대요. 붕괴됐대. 해보나마나 안 합니까? 안 해봐도 붕괴가 됐는데 이거를 뭐 다시 검사해서 뭐 안전진단을 판단해서 뭐 합니까? 일단 재건축을 빨리 하고 봐야지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봐도 압니다. 재건축해야 될 거를. 아니면 지금 붕괴가 기업번이라면 니은번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이방권자가 인정한 걸 얘기합니다. 사용 금지가 필요할 정도라도 얼마나 이게 사용하는 게 위험하면 다 쓰러져 가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필요할 것이냐. 사용 금지가 필요할 정도라면 안 해도 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자, 우리 정비기 할 때는 각 사업별로 노후불량 건축이 전체에서 얼마여야 된다 이 수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야 정비기를 하는 건데 정비기를 하고자 처음에 방향을 정했어도 지금 현재 와서는 새 건물이 많아져서 노후불량 건축 수가 적다 그러면 정비기가 하면 안 돼요. 정비사업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대. 그러면 나머지 잔여 건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이제 정비사업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건축물 잔여 건축을 할 필요 없다. 리을번의 정비 이방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뻔한 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느는 경우 많잖아요. 인구가 늘게 되면은 이 거기까지 진입도로가 작으면 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구에 맞게끔. 그래야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입도로 등 기반서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곳이면 거기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어차피 불가피하게 포함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땅이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시설물의 안전특별법상 시설물로서 그 안전등급이 그쪽에서 인정하는 안전등급이 D급인 걸 얘기해요. 미흡분량을 얘기하는 건데 A, B, C까지는 괜찮고 ABC까지는 괜찮고 D급, E급 정도가 되면 그쪽 법에서 문제 있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 없이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할 필요 없다. D급일 때는 따로 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얘기는 뭐 하고시죠. 이거는 뭐.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단지 내 건축을 대상으로 만약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면은 전문기관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안전진단을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단지 내 건축을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제외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하면 되겠어요? 이방권자가 하는 거죠? 지금 이방권자가 하잖아. 정비 이방과 관련해서. 이방권자가 누굽니까? 시장은수 등. 시장은수가 이런 거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은수가. 이걸 혹시 시도지사가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방권자가 하니까. 그리고 최종 결정까지도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 그 안전진단 결과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에 위반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도 다 위반권자의 시장허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허수가 하는데 시장허수가 이걸 최종 결정해놓고 나서는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최종했는데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위에 보고해서 통지받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문제 있다고 자 이제 검토를 해서 시장허수의 결정이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지 윗사람이라서 바로 해제하면 결정한 사람 기분 나쁘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인 결정을 한 시장은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 뭐 많아 보이지만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방거로 4번의 1번처럼 위반권자나 1번도 저 1번처럼 뭐 노후불량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면은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주로 한 거죠. 제가 위반권자는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위반권자고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라면은 안전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해야 되는 것도 시장은수 위반권자죠. 그래서 방가로 5번처럼 방가로 5번 1번처럼 위반권자는 안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 그래서 최종 위반 여부 결정도 당연히 위반권자인 시장하수가 하는 건데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윗사람에게 통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정비의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작성서면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고 넘겨보세요. 다 이런 거 그런 제출도 적어놨지만 동그라미 디귿번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위반권자에게 시도지사가 검토해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직접 취소하면 안 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직접 취소한다면 틀리고 시장원수에게 요청하게 되면 또 이 위반권자인 시장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응하라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신사적 규정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요청할 수 있다 제가 밑줄 그어가지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싶으시겠습니다.